안녕하세요. 한때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40대 여성 지민입니다. 그 시기의 원인은 바로 제 몸이었어요. 사람들은 외모가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거울 앞에 선 제 자신을 보면 도저히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임신과 산후 우울증을 겪으며 제 몸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그 변화는 제 마음까지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긴 터널을 무사히 지나 다시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돌아보면 그 과정은 제 인생의 독소를 걷어내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 여정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20대 시절 서울에서 자취하며 직장 생활을 했고 본가는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오빠는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결혼 후 분가했고 새언니 유진은 오빠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랜 연애를 이어온 사이였죠. 유진이는 친정이 지방이라 저희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따랐고 결혼 전부터 시댁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할 정도였어요.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였죠. 부모님도 그런 유진이에게 참 고마워했고 저 역시 유진이를 친언니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오빠 부부와 부모님이 함께 지내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따뜻했고 나도 언젠가는 저런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홈쇼핑 회사에 다니던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집들이 자리에 저를 초대했어요. 저는 그 친구의 부탁으로 종종 홈쇼핑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는데 키 165에 늘 48kg에서 53kg 사이를 유지하며 외모 관리를 나름 했던 터라 친구가 저를 자주 불렀죠. 그 집들이 자리에는 친구 남편의 친구들도 함께였고 그중 한 남자 지금의 남편 민호가 유독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엔 말도 그저 그렇고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니라 연락처도 주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 후 친구가 다시 전화해 왔습니다. 너무 싫으면 말해도 돼. 근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내 남편이 그러는데 여자친구 생기면 다 퍼주는 다정한 남자래. 그 말에 한 번쯤 만나봐도 괜찮겠다 싶어 결국 민호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처음보다 말도 훨씬 재밌게 하고 술 한 잔 곁들이며 얘기 나누다 보니 착한 사람 같다는 인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날 너 보고 첫눈에 반했어. 너무 떨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그 말이 어찌나 순수하게 느껴지던지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민호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연애 1년쯤 되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작은 중소기업을 하셔. 내가 다닌다고 말했던 그 회사가 사실 우리 아버지 회사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게 저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변함없이 서로를 아끼며 사랑을 키워갔고 몇 달 뒤 민호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우리 지민이 입술이 부르트도록 얘기했던 민호로구나. 정말 만나서 반갑다. 들은 대로 참 예쁘네. 시부모님은 신혼집으로 아파트 한 채까지 마련해 주셨고 친정 부모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혼수를 챙겨주셨어요. 양가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저희는 결혼 전 모은 돈을 모두 여유 자금으로 간직한 채 안정된 출발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된 민호는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저에게 사랑을 쏟아주며 완전한 팔불출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민호는 연애 시절부터 늘 저를 예쁘다고 칭찬해주던 사람이었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게 분명하단 걸 알면서도 가끔은 그 정도가 지나쳐 웃기기도 하고 민망할 정도였죠. 신혼여행지에서 수영을 하려고 비키니를 입었는데 민호는 기겁을 하며 제 몸을 수건으로 덮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꼭 그 수영복 입어야 돼? 나 비키니만 챙겨왔는데. 안 돼. 너무 예뻐서 여기 있는 남자들 다 쳐다보잖아. 이따 나가서 전신 가리는 수영복 하나 사자. 그곳엔 저보다 훨씬 늘씬하고 예쁜 외국 여성들도 많았지만 민호 눈엔 제가 가장 예뻤나 봐요.
정말이지 사랑스러운 팔불출이 따로 없었죠. 또 한 번은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데 제가 오랜만에 힘주어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더니 민호는 자꾸만 불안한 눈빛으로 절 보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당신 오늘 너무 예뻐. 여기 남자들 다 흑심 품기 전에 자리 바꾸자. 등지는 쪽으로 앉아서 나만 보게 해줘. 아이, 얼른 주책이긴 했지만 그런 모습이 참 고맙고도 사랑스러웠어요. 민호는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했기에 저는 늘 제가 결혼을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죠. 저도 그런 남편에게 보답하고 싶어 시댁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제 방식대로 끓인 미역국인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두 분의 생신엔 직접 미역국을 끓였고 시어머니께서 디스크 수술로 입원하셨을 땐 휴가를 내고 간병도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바쁘신 회사 대표셨고 남편과 시동생도 남자들이라 세심하게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정성 들였던 저를 시부모님은 참 많이 아끼고 예뻐해 주셨어요. 그러다 결혼 1년이 지나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양가 가족 모두가 기뻐했고 민호는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렸죠. 그런데 그게 제 고통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심한 먹덧이 시작됐어요. 못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먹게 되는 입덧이었죠. 여보 괜찮아? 근데 너 요즘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아. 민호는 걱정 섞인 말투로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저는 속이 너무 역해서 어쩔 수 없이 먹으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나도 먹기 싫어. 근데 안 먹으면 속이 뒤집어져서 참을 수가 없어. 연예인들은 임신해도 배만 나오더만 당신은 너무 관리 안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잖아. 나도 평소엔 몸매 관리 열심히 하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정말 힘들어. 호르몬 영향으로 감정도 민감해졌고 별일 아니어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식욕을 억제하려고 노력했고 걷기 운동도 하고 임산부용 근력 운동도 따라 해봤죠. 하지만 두 아이가 들어있는 몸은 금세 무거워졌고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듯해 운동을 오래 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 건강이 걱정돼 무작정 굶거나 먹는 걸 끊을 수도 없었고요. 살은 점점 더 쪘고 그와 함께 제 자존감도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계속 아프고 흉하게 불어가는 데다 민호는 자꾸 서운하게 하니 임신 기간 내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건강한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지만 전 이제야 무겁고 자존감 떨어지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기대와 달리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민호, 나 너무 힘들어. 집에 오면 애들 좀 봐주면 안 돼? 나도 일하느라 힘들어. 당신은 집에서 애들만 보잖아. 육아까지 나한테 떠넘기겠다는 거야? 쌍둥이 신생아 혼자 돌보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애들 당신 애들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당신이랑 애들 다 부양하고 있잖아. 근데 당신은 몸매 망가지고 성격도 아줌마 다 됐어. 요즘은 말끝마다 짜증만 내고. 민호는 눈으로만 애들을 예뻐했지 육아나 집안일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제가 너무 지쳐 서운함을 표현하면 되레 정 떨어진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애들 키워야 하니 전 꾹 참고 하루하루 버티며 육아에 매달렸습니다. 아이 키워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대로 된 잠도 씻을 시간도 밥 한 끼 편히 먹을 여유도 없다는 걸요. 그런데 그게 둘이었어요. 집안일까지 혼자 맡고 있으니 저에게 다이어트나 외모 관리할 시간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임신 중 찐 살은 빠질 틈도 없이 그대로 남았고 몸은 무너졌고 민호는 그런 절 보며 날마다 실망한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자연스레 찾아왔고 전 또다시 폭식으로 그걸 견디려 했습니다.
제때 끼니 챙기지도 못하는 상황에 눈앞에 보이는 건 뭐든 입에 우겨 넣었죠. 점점 몸이 불어가자 민호는 이제는 대놓고 경멸하듯 말했어요. 가축 우리에 있는 돼지도 너처럼 먹진 않겠다. 저 뱃살 좀 봐라, 진짜 한심하다. 이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내가 좋아서 살찐 줄 알아? 쌍둥이 임신하고 우울증에 폭식까지 나도 이러기 싫었다고. 그놈의 임신 핑계 좀 대지 마. 다른 여자들은 애 낳고도 몸 관리 잘만 하더라. 나도 잘하고 싶어.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사람이 기계야. 서로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고 다툼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서운했던 건 민호가 제가 살쪘다고 아예 절 하나의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애들에게도 무심해지는 민호를 보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싶었습니다. 친정에 가면 어머님은 절 볼 때마다 놀라셨죠. 아휴, 지민아, 내 몸이 이게 뭐니? 얼굴은 왜 이렇게 푸석해졌어? 엄마는 어떻게든 절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엄마가 애들 봐줄게. 넌 운동 좀 하고 잠도 좀 자. 너무 지쳐 보여. 근데 엄마도 힘드시잖아. 엄마는 그때 유진 새언니가 몸이 안 좋을 때라 조카까지 돌보고 계셨어요. 그 상황에서 저까지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움을 받지도 못했죠. 반면 시부모님은 날 보면 혀부터 찼습니다. 너 또 살쪘구나. 여자가 그렇게 자기 관리 못해서야. 전에 그렇게 예뻐해 주시더니 이젠 나를 그냥 한심한 사람처럼 보는구나. 하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민호였습니다. 그는 저를 점점 더 미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집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죠. 당신 같은 뚱땡이가 집에서 죽상 짓고 있으니 내가 집에 오고 싶겠어? 뚱땡이 여자는 남편 하기 나름이라잖아. 날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당신이라고, 이 무책임한 사람아. 그럼 내가 운동이라도 하게 시터라도 붙여주던가. 애들 육아 한 번 도와준 적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날 비난해? 집에서 놀면서 무슨 시터야, 그게 지금 할 말이냐? 정말이지 제가 제 몸 편하자고 시터 얘기까지 꺼냈겠어요? 이렇게 아파하고 우울한 저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비난하고 몰아세우는 남편에게 화가 나 그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결실인 아이들을 낳고도 저와 민호는 남처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땐 애들을 잠시라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 자신에게도 시간을 줬으면 어땠을까 후회가 밀려와요. 하지만 당시엔 쌍둥이가 너무 어리고 어린이집 보내는 것조차 미안했어요. 좋은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많다는 걸 알지만 자꾸 뉴스에 나오는 어린이집 관련 사건 사고들이 떠올라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쌍둥이를 낳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또다시 늦게 귀가한 민호에게 참았던 화가 터져 나왔어요. 당신 진짜 바람이라도 났어? 이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당신 자식들한테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어? 그러자 민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나 바람 났어. 마침 잘 물어봤네. 뭐라고? 지금 미쳤어? 누구랑? 회사에 있는 여직원이랑. 나보다 한참 어리고 당신보다 훨씬 예쁘고 몸매도 좋아. 뭐? 그 애 보고 있다가 집에 오면 너 보면 현타 제대로 와. 너 저번에 체중계 올라갔을 때 90kg 넘은 거 기억 안 나?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보통 바람났냐고 추궁하면 당황해서 부정하는 게 보통 아닌가요? 그런데 민호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당당하게 고백한 거예요. 심지어는 대놓고 이혼까지 요구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나도 너랑 더는 못 살겠더라. 퉁퉁 부은 몸, 우중충한 표정, 그런 모습에 내가 왜 더 내 인생을 갉아먹으며 살아야 돼? 100번 양보해서 애들은 내가 키워. 대신 우리 이혼하자. 우리 사이에 사랑 같은 거 이제 없잖아. 너무하잖아.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당신 자식 둘 낳느라 몸 망가지고 육아에 정신없이 매달리느라 나를 돌볼 틈이 없었던 건데 이제 와서 바람 핑계로 나버리겠다고. 그래, 나 나쁜 놈 맞아. 하지만 인생은 행복하자고 사는 거잖아. 난 더는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아. 미안하지만 내 행복이 우선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정말 상상도 못한 수준이었죠. 민호는 차라리 매도 먼저 맞겠다며 갑자기 스피커폰으로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지금 어머니랑 같이 계세요? 스피커폰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는 시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 회사에 있는 안서 씨랑 8개월째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민이한테 솔직히 말하고 방금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지민이 모습이 여자로 보이겠어요? 저 너무 불행해요. 늦기 전에 제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당당하게 자기 잘못을 부모 앞에서 떠벌릴 수 있죠? 전 기대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시면 지금 상황에서 나를 위로하고 민호를 혼내주시겠지.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더 잔인했습니다. 아유, 그러게 우리가 살 좀 빼라고 그렇게 말했잖니.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야. 내가 그렇게 관리하고 살았으면 민호가 딴 여자한테 눈 돌렸겠니? 진작에 좀 신경 좀 쓰고 살지. 어차피 너희 부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냥 이혼해라. 그 순간 진짜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뭐 10년을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애 낳은 지 고작 2년 됐을 뿐인데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지. 더 참담했던 건 그 자리에 있던 시동생, 민호의 동생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뭐 지긴 했어. 형수 밖에서 아는 척하기 민망하긴 했어. 그 말까지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를 비난하며 등을 돌리는 남편, 그런 남편을 감싸는 시부모, 심지어 시동생까지. 그날 밤 전 제 존재 자체가 지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민호는 시부모와 시동생까지 자신의 편을 들자 마치 승리자라도 된 듯한 표정으로 절 쳐다봤어요. 거 봐. 다른 사람들 생각도 다 똑같지 않냐? 그 말에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민호의 휴대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그러고도 가족이에요? 자식이 해선 안 될 짓을 했으면 혼쭐을 내야지 어떻게 내 탓을 해요? 하긴 그 부모의 그 자식이지. 몰상식한 인간들, 겉으로만 교양 있는 척하지 말고 제발 속도 좀 똑바로 살아봐요. 속은 아주 싸구려 천박하잖아. 그 순간 민호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제 목소리도 뚝 끊겨버렸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민호를 노려봤어요. 나 절대 이혼 못 해줘. 그런 줄 알아.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 내가 미쳤다고 당신한테 자유를 줘? 그날 이후 저는 무조건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 인간은 나쁜 짓을 해놓고도 벌은커녕 날 비웃으며 떠나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러자 며칠 뒤 민호가 뜬금없는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그래, 뭐 진짜 우리 사이 끝난 건 맞잖아. 그렇게 이혼 못 해주겠다면 조건을 바꿔보자. 우리 살고 있는 이 집 지금 시세로 5억 넘지. 위자료며 애들 양육비 다 포함해서 그 집 줄게. 당신한텐 남는 장사일걸? 하지만 제 마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5억? 그래, 세상에선 클지 몰라도 날 이렇게 만든 값으로는 한참 모자라. 속은 여전히 끌어올랐지만 너무도 답답했던 저는 친구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죠. 그러자 친구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야, 그거 당장 받아. 지금 위자료 받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집 준다잖아. 너 지금은 분해서 못 놓는 거 알겠는데 결국엔 이혼하게 돼 있어. 그 인간 맘 바뀌기 전에 받아. 지나고 나면 진짜 남는 건 돈밖에 없어.
그리고 너 앞으로 혼자 애들 키워야 돼. 현실적으로 봐야지.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니 그제야 제 머리도 서서히 식기 시작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감정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그래, 이혼해 줄게. 근데 한 가지는 알아둬. 민호는 입이 귀에 걸린 채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가증스러워서 마지막으로 독한 말을 남겼죠. 나랑 이혼한다고 당신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 사람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너 같은 인간이 진정한 사랑을 알 리 없어. 너는 평생 외롭게 살다가 결국은 후회하면서 쓸쓸히 늙어 죽을 거야. 하지만 제 말이 귀에 들어오기나 했을까요? 민호는 제 마음이 변할까봐 이혼 서류를 황급히 작성했고 서류 제출하자마자 집에서 자신의 짐을 싹 다 빼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에서 민호란 인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 진짜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놈 민호와는 법적으로 관계가 끝났지만 이대로 보내기엔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 나를 그렇게 짓밟아 놓고 멀쩡히 잘 살 줄 알았나? 전 시부모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김미진이란 여자를 직접 마주쳤죠. 내가 김미진이지?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나랑 이혼하게 만든 그 여자. 뭐라고요? 벌써 같이 살림도 차렸더라. 뭐 어때? 나랑 이혼은 했으니 이제 남의 남자도 아니니까. 근데 더럽고 염치 없는 내 얼굴을 한 번은 봐둬야겠다 싶어서 왔어. 그리고는 회사 로비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 회사 대표 아들 민호의 전 아내입니다. 이 회사 직원이던 이 여자가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나서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그 인간도 이 여자도 얼굴 두껍고 염치 없는 사람들이니 앞으로들 조심하세요. 민호가 나타나며 기겁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야, 너 지금 미쳤어? 이건 이혼 끝났잖아. 뭐하러 와서 이 GX야. 이혼은 이혼이고 얘는 세상의 쓴맛을 좀 봐야지.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이걸로 끝나겠어? 그 순간 시부가 달려오더니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야, 애미야, 너 제정신이냐? 다 끝난 마당에 우리 회사까지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전 그들의 팔을 초인적인 힘으로 뿌리치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왜요? 창피하세요? 이 회사 대표라는 사람도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바람 피웠다고 자기 손주 낳느라 몸 망가진 저한테 책임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하면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몰라요. 다들 더 늦기 전에 회사를 옮기세요. 당신들도 사람이고 가족이 있잖아요. 그리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이제 됐어요. 제 할 말 다 했으니 이 천박한 집안 인간들아. 그리고 김미진에게는 정식으로 위자료 소송까지 걸었고 결국 상당한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그제야 저의 이혼은 정말로 완전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전 친구의 도움으로 홈쇼핑 모델로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첫 방송날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솔직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긴장도 됐지만 그보다도 설레는 마음이 훨씬 컸죠. 조명 아래 선 제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당당했고 시청자들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저 모델 누구야? 라인 너무 예쁘다. 옷핏이 진짜 잘 나온다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다시 살아가는구나.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하늘이 그렇게 맑고 예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쌍둥이들도 우리 엄마 TV 나왔다 며 자랑하고 다녔고 엄마 아빠는 방송을 녹화해 2번, 3번씩 돌려보셨죠. 그리고 며칠 후 생각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전 남편 민호. 메시지 한 통이 왔더라고요. 방송 봤어. 잘 지내나 보네. 너 진짜 멋져졌더라.
그 순간 예전 같으면 감정이 요동쳤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무심하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봤자 너랑은 끝났어. 나한텐 이젠 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젠 누군가의 시선이나 사랑에 목맬 이유도 이유 없이 무너질 이유도 없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방송을 본 한 브랜드 담당자가 연락을 줘서 전속 모델 계약까지 하게 됐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였고 전일도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어떤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 혹시 예전에 홈쇼핑 모델 하셨던 김미진 씨 맞죠?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그 사람. 예전에 일할 때 한두 번 스친 적 있었던 촬영 감독이었어요. 그는 요즘 프리랜서 영상 일을 하며 다이어트 이후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다며 이런 말을 덧붙였죠. 예전에도 멋졌지만 지금은 진짜 빛나요. 저랑 식사 한번 괜찮을까요? 그렇게 전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죠. 과거엔 누군가가 저를 망가뜨렸지만 지금은 제 자신이 저를 일으켜 세웠고 그 중심엔 가족과 두 아이와 그리고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날 전 쌍둥이들을 데리고 전 남편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놈은 아이들에게는 반가운 인사를 건네더니 제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미진아, 나 요즘 좀 생각이 많아졌어. 저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괜히 줄 게 있다고 했겠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다시? 뭐? 애들도 크고 나도 예전처럼 철없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너 방송 나오는 거 보고 생각이 많아졌어. 지금 너 되게 멋지더라. 애들도 너랑 있을 때 제일 밝고 그냥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전 헛웃음을 참지 못하고 대답했죠. 민호 씨, 지금 나랑 다시 시작하자고 말한 거야? 그럼 그 여자랑은 아직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건 지금 사이가 안 좋아. 사실 헤어질까 고민 중이야. 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걔랑 안 맞으니까 날 다시 택하겠다? 지금도 그 여자랑 정리 안 한 주제에 날 보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지금 와서 날 탐낸다고 내가 당신 거라도 되는 줄 알아? 그 말에 민호는 조금 당황했는지 더듬거리며 말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너랑 애들 셋이서 다시 한 집에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민호 씨, 그때 당신이 나랑 애들 버리고 집 나갈 때 한 말 기억 안 나? 내가 살쪄서 보기 싫어서 재미없다고 했던 거?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난 그때 이미 당신이라는 인간에 대한 기대는 다 끊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다시는 꺼내지도 마. 나 다시는 당신이랑 안 엮일 거야. 전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애들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전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너무나 허탈하고도 뿌듯했어요. 드디어 나 자신을 완전히 지켜냈구나. 그날 이후로 민호는 다시는 그런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절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모양이죠. 이 미친놈아, 아직도 내가 내 인생에 뭐라도 된다고 생각해? 전 그가 들고 있던 대왕 장미꽃다발을 그의 머리통에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 시선이 쏠렸고 그놈은 당황한 채 꽃잎에 휘감겨 멍하니 서 있었죠. 정신 좀 차려, 민호야. 너같이 천박하고 비열한 인간은 다시 봐도 구역질나. 지금 이러는 게 사과야? 나한테 애들한테 뭔 짓을 했는지 진짜 모르는 거야? 그놈은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말했죠. 아니, 나 그냥 진심이었어. 너 다시 보니까 마음이.
그만해, 역겨우니까. 여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역겹게 진짜. 누가 내 여보야? 나 재혼할 사람도 있거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있다고. 똥차 같은 너랑은 비교도 안 되는 벤츠 같은 사람이야. 뭐? 아니, 여보. 따가워. 거짓말이지? 아니거든, 거짓말. 내가 살다 너 같은 한심한 인간은 처음 본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기어오지 마. 다음에 또 이딴 짓 하면 내 머리통에 진짜 꼬치래 줄 알아. 이 구제불능아. 저는 그놈에게 향기로운 매질을 실컷 해준 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던져버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애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사람이요. 그런데 우습게도 TV에 나오는 저를 보기 전까지 그놈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애들에게조차 물어보지 않았던 거죠. 혹시라도 누가 정보를 흘렸나 싶어 친구에게 물었어요. 혹시 너나 내 남편이 그 인간한테 나 살 빠졌다고 말한 적 있어? 아니, 우린 그놈이랑 완전히 연 끊었다니까. 친구와 친구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놈은 정말로 우연히 TV에서 저를 보고 연락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혼쭐을 내줬으면 알아서 떨어질 법도 한데 며칠 뒤 또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마침 그날은 제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러 오는 날이었어요. 그놈은 남자친구를 보더니 울상으로 묻더군요. 여보, 저 사람 누구야? 찐득이 진짜 또 왔네. 누구긴 누구야, 나랑 만나는 사람이지. 뭐? 거짓말이지? 그냥 나 떼어내려고 하는 소리지. 진짜 웃기고 있네. 결혼 생활 중에 바람 피운 너 같은 놈도 있는데 이혼한 마당에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나면 안 되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해둘게. 이 사람 너랑 비교도 안 돼. 똑바로 봐. 물구나무 서서 봐도 내가 이길 구석 하나 없어. 그리고 우리 애들도 내 놈보다 이 사람을 훨씬 좋아해. 주말마다 같이 축구해주고 놀이동산 데려가주고 늘 변함없이 애들을 챙겨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낄 자리는 이제 없어. 찐득이처럼 붙어있지 말고 좀 떨어져. 여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당신한테 애들한테 잘할 수 있다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예전에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그래, 그땐 나도 내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니더라. 넌 그냥 내 겉모습만 사랑했던 가증스러운 인간이었어. 그때도 너는 애들에게조차 관심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꺼져. 버스 떠난 지 한참 됐으니까. 그놈은 내가 직접 만나고 있는 사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달렸습니다.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조용히 지켜보다가 결국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놈을 직접 내쫓았어요. 입으세요. 남자친구의 단호한 목소리에 그놈이 움찔했죠. 당신 얘긴 익히 들었습니다. 아내가 당신 애들 임신하고 몸 망가질 때 다른 여자랑 바람난 사람이라면서요.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우리 현이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훨씬 예쁜 진국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이를 울렸다고요?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네요. 뭐라고? 근데 내가 지금 이러지도 않고 심지어 존댓말까지 써가며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당신이 아이들의 친부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 애들이 내 자식이 되진 않았지만 난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짓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한 번만 더 현이 못살게 굴면 그때는 나도 못 참습니다. 그땐 더 이상 존중도 배려도 참을성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 버러지 같은 인간아. 저도 처음 보는 남자친구의 험악한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늘 다정하고 웃던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니 오히려 저까지 움찔할 정도였습니다. 그놈도 남자친구가 무서웠는지 주춤거리더니 결국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그렇게 찌질한 뒷모습이 제가 기억하는 그놈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하지만 모습만 보이지 않을 뿐 그는 여전히 끈질겼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대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이번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그놈이랑 재혼하면 안 돼.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놈 관상 별로야. 여보, 그놈이 지금은 당신 얼굴에 뿅 가서 잘하는 척 하는 거지. 그거 잠깐이야. 애들한텐 친부가 있어야 해. 저는 그 짜증나는 문자를 전부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으로 그놈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버렸죠. 어차피 결혼식장에 찾아와 깽판을 칠 깜냥도 안 되는 놈이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애들 때문에 가끔 마주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확실히 못을 박아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새 남편과 재혼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전 남편에게 받았던 아파트는 제가 받을 당시보다 무려 8억 원이나 올랐죠.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신혼집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은 전 남편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결같이 잘해줍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남편은 매일 아침 아이들의 책가방을 챙겨줬어요. 퇴근하고 나면 자기도 피곤할 텐데 저녁을 먹고 나서도 꼭 아이들과 운동을 하러 나가죠. 우리 왕자님들, 오늘은 아빠한테 이길 준비됐어? 자, 가자.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자전거도 타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지금의 행복을 위해 과거에 힘든 시간이 있었던 거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제게 소개해 준 건 바로 저희 오빠와 새언니였어요. 남편은 두 사람과 오랜 지인이었는데 새언니는 지금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아가씨, 따지고 보면 그놈이랑 이혼한 게 아가씨 인생 대박 터진 거예요. 그놈한테 받은 아파트만 해도 땡 잡은 건데 그게 무려 8억이나 올랐잖아. 거기다 살도 쫙 빼고 지금 홈쇼핑 모델로 다시 잘 나가고 있지. 그리고 우리 새 시매부새 남편 얼마나 듬직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놈 집안이 좀 사는 집안이라 깐족거렸겠지만 우리 시매부도 대기업 다니는데 뭐가 부러워요? 그리고 그 양심도 없는 집안. 내가 밤마다 그 회사 망하라고 빌고 있다니까요. 세연 언니는 아직도 전 남편을 저주하며 이런 악담을 퍼붓곤 합니다. 듣고 있으면 웃기기도 하고 속이 다 시원하기도 하죠. 지금 제 인생 너무나도 행복합니다.